현우의 집에 온 혜인은 나 이렇게 됐어도 상관하지 말라며 현우가 마음 쓸까봐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현우가 혜인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네가 한 번만 봐주라며 이번만은 내 눈앞에 있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에 강하게 마음을 먹으려 한 혜인이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녹습니다. 그렇게 모두 저녁 식사를 합니다. 된장찌개 맛있겠다. 진짜 레레고조 된장 국물 싸대기를 그냥 혓바닥에 때려주면 코레 이 맛이니. 하지만 수철은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자 주전자에 물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자 수철은 밀봉된 물이 아니면 못 먹는다고 하자 현태가 슈퍼 가서 생수를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철이 알프스 미네랄 물로 부탁한다고 하자 이 말에 수철 아빠 범주는 깜짝 놀라며 현태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직 우리 애가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프스는 괜찮고 스위스산 정도만 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가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혜인이 수철이를 때리며 그냥 주전자물 처먹으라고 합니다. 한 대 맞은 수철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주전자물 정도면 178ml 정도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이 리미티드였다며 그냥 따라달라고 합니다. 생각이 리미티드한 건 수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온 은성이 혜인이 집에 보이지 않자 은성은 생각이 리미티드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혜인을 집에 데리고 와야 한다며 모슬이에게 화를 내자 모슬이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여기서 같이 사냐며 없는 것들이랑 한 집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은성이 사랑하면 참아지지 않는다며 같이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슬이는 내가 여태 힘들게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하자 아들인 은성 너 잘 살게 하려고 여기까지 계획한 거라는 게 모슬이의 속마음이고 은성은 모슬이에게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아직도 모르냐며 화를 낸 것은 은성의 속마음은 혜인이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성공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현우와 혜인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속으론 내일은 같이 있고 싶어 속마음을 문자로 썼다가도 이내 부담 줄까봐 서로 무관심인 척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퀸즈 앞으로 들어오는 한 대의 차 그리고 문이 열리자 은성이 내립니다. 기자들은 퀸즈의 회장이 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묻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회장실에 온 은성은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 현우가 들어오고 은성은 백현우가 이 회사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자 현우는 아직 생각 중이니 한 달 안에 이직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직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레이스고는 모슬이에게 이제 퀸즈 대표 자리는 제가 앉는 거냐고 물으니 모슬이는 딴소리를 하며 그레이스의 말이 마치 개가 짖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은성에게 찾아가 이런 사실을 얘기하니 은성이 비열하게 웃으며 어디서 그런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냐며 미국에 있는 조 이사한테나 가라며 여기 있다 털려서 감방 가기 싫으면 기회 줄 때 떠나라고 합니다. 사실 깜빵에 가야 할 사람은 은성, 현우는 은성 상대로 FM대로 고소했다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려 합니다. 혜인 가족들도 이제 혜인의 상태에 대해 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혜인이 밤에 증상이 나타나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인은 자신의 상태를 말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실을 현우가 알고 급히 집에 옵니다. 현우는 혜인에게 진료 예약했다고 알려주자 혜인은 그것보다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 알려달라며 나비서에게 계속 보고받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우는 지금 은성을 부동산 투자 사기죄로 고소 준비 중이라고 알려줍니다. 한편 은성도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혜인 방에 갑니다. 그리고 급히 놓고 간 혜인의 지갑에서 혜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병원 카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카드로 혜인의 진료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견서의 내용을 보고 결국 혜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은성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이에게 당장 혜인이를 살려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담당이는 보호자가 아닌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성은 혜인의 보호자 자격을 가져와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슬이 몰래 홍만대 회장을 다른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혜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보호자가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병 니네 부모님이 모르는 거 다 안다며 그렇게 네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지키고 싶으면 내게로 와서 퀸즈 대표 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 방으로 다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살리는 건 백현우가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하려는 현우가 잠시 시간이 되는 것 같아 혜인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현우가 만약 다쳤을 때 바로바로 약 발라주고 치료해줬으면 괜찮았을까라고 말하자 혜인은 그 전에 여기서 쭈쭈바 먹고 헤어졌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현우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그럼 계속 후회하고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라면 같이 살았을 때 요즘 뭐가 힘드냐고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는지 그 말을 못한 게 후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우가 회사에 왔는데 인사 발령이 되었습니다. 직위 회제의 이유는 부정행위였습니다. 한편 모슬이는 그레이스고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대표 자리를 못 준다고 한 것은 심부름 몇 개 한 거 가지고 준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못 준 거였다면서 이번에 진짜 일을 하나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성공시키면 백화점 대표 자리 줄 테니 홍만대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제안을 받고 난 뒤에 바로 현우도 그레이스 고를 만납니다. 지금 하시는 일 프랜차이즈 13개가 미등록으로 운영하시던데 그러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심정적으로는 백 이사님 편이었다고 하자 현우는 실질적으로도 제 편이 되어 주셔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범자가 나타나서 감방 가기 싫으면 그냥 오케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만대 회장님을 같이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혜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비서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던 중 현우가 부정행위로 대기 발령이 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자 은성은 부정행위 만들기 쉽다며 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혜인은 현우가 걱정됩니다. 이유는 계속 회사에 있으면 범죄자가 되고 현우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인은 현우에게 대기 발령 받은 거 다 안다며 걱정하기 싫다는 사람이 왜 계속 회사에 다니냐며 회사 그만두라고 합니다. 결국 그레이스가 홍만대 회장이 있는 병원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홍만대 회장, 이때 홍만대 회장님이 눈을 뜹니다. 결국 은성이 계획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홍혜인을 퀸즈백화점 대표이사로 재선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현우, 이 말에 혜인이 드디어 말을 합니다. 혜인은 여기 자리에 선 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윤은성이 백현우에게 어떤 혐의라도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협박을 뒷받침할 녹취록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퀸즈 백화점 대표 자리에 다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앞에 있는 현우를 봅니다. 그리고 현우도 혜인을 봅니다. 그리고 10회는 끝이 납니다. 운명과의 전쟁에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